그 이분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김남국 그 비서관. 현지 누나 아마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훈식이 형보다도 그렇죠. 현지 누나 이 표현 때문에 정말 풍운합니다. 정말 비서관.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문진석 의원이에요. 사실- 청탁을 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. 아. 물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김남국 비서관이 그런 전달은 문자를 안 받긴 했다. 했지만 뭐 누구하고 뭐 현지 누나나 훈식이 형한테 알린 바가 없어요. 그러니까 대개는 이렇게 합니다. 왜냐하면은 아하. 제가 좀 그 세계를 좀 아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. 아하. 그러니까 한번 좀 살펴봐달라 이렇게 해서 토스를 합니다. 음. 문진석 의원도 아마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. 그 김남국 의원이 예 잘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씹어버린 거지. 의뢰 이렇게 합니다. 의뢰 이렇게 해요. 근데 이제 김현지 시장님이 나는 누나 동생 하지 않는데라고 말하면서 남국스가 좀 머쓱해졌습니다 지금. 아니 근데 제가 어. 그 알고 있기로는 현지 누나라고 많이 얘기했었어요. 아니, 근데 본인이 직접 그 당사자 앞에서 할지는 또 모르잖아. 음. 딴 사람 앞에서 우리 현지 누나 이럴 수는 또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뭐 같은 대통령실에 있는데 저는 뭐 모르는 사실 뭐 일이죠. 가끔씩 좀 중요하지도 않고요. 명박이 형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제가 이명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뭐 기본적으로. 그럴 수도 있다. 어쨌든 아닌 밤중에 김남국 비서관이 누나 호소인이 돼버린 상황인데요. 저는 이제 뭐 조금 이 그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정권 불문하고 좀 대통령제 관행 아닌 관행이죠. 이게 옳으냐 물으냐 하면 그러냐 물으면 대통령이 한 5만 개 정도 자리를 줄 수 그게 있다. 미국 대통령이 2만 개라는 것 같아요. 누가 세봤는데 그래요? 예전에 유시민 작가가 한 2만 개라고 얘기했었어요. 그래요? 근데 누가 자세히 따져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직접 임명한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서 줄 수 있는 자리가 한 5만 개 된다고 합니다. 뭐 공기업 대표나 감사. 이사나 감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. 그리고 실국과장도 사실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죠. 그 예전에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. 김영삼 대통령 때 KBS의 부장급 정도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. 이런 그럴 수 얘기가 있겠네요. 있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-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. 근데 이게 보면은 로비 창구로서 기능하는 협회나 이런 데는 좀 상호 필요성 때문에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. 네네네.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장관들의 정책 보좌관들 있잖아요. 그분들도 청와대에서 꽂는 관행이 좀 있습니다. 지금 정부가 그렇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. 제가 하나만 더 모르니까요. 좀 얘기할 게 있는데 김남국 의원, 이게 비서관, 그분의 경우 그런 역할을 한 것을 두고 질타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 김현지 씨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평가가 많은데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공통적인 평가가 있어요. 사사롭지 않다. 사심은 없다. 사심이 없다 이건데 이게 사실 정치에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. 그럼요.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어떤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완전히 김현지 실장 때문에 이게 끊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예요. 그런- 중진 의원 중에 대통령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 상심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랬는데 이제 과거 경기도 때는 정진상 실장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가교 역할을 그분이 담당했는데 그분이 재판받느라고 정말 터무니없는 일로 그 저기 엮여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데 이분이 안 계시니까 이게 대통령실로 어떤 연결이 될 여지가 없었던 거죠. 인사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이 불이한 청탁이면 그건 문제가 되고 처벌 대상이지만은 이런 사람 좋은 사람인데 한번 추천해달라. 문진석 의원이 잘했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. 그 방식은 대단히 잘못됐는데 어쨌든 다양한 인재들에 대한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은 그동안의 관행이기도 한데 근데 김현지 실장은 아예 그냥 익십을 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지. 실제로 익십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타일상 보면은. 근데 그 가운데서 아유 형님 예 뭐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.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그동안 김남국 비서관이 해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실은 김남국 비서관이 그래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어떤 창구 같은 역할을 기능해서 대통령실과 당의 혹은 국회와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해오면서 그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다만 현지 누나 훈식이 형 요게 굉장히 그렇죠. 그나마 지금 김현지 실장이 너무 이제 과도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좀
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 자체로 불의한 일을 했다,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과도하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속실장이 되셨는데 계속 총무비서관을 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차라리 그렇게. 총무비서관은 인사에 관여하는 자리이니까요. 그리고 사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지 와일즈라고 그 얼음공주라고 있죠. 여성 그 오래된 측근이 있습니다. 네. 그분이 비서실장을 합니다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을 하려면 좀 급이 돼야 되는 약간 불문율이 있어요. 그래서 몇 선, 재선, 3선은 돼야 되는. 근데 미국 같은 아주 그렇게 큰 나라에서 비서실장도 그분이 무슨 의원 출신은 아니거든요. 제가 알기로 네. 수지 와일즈가. 오래된 최측근 그분이 이제 소위 오한마 기능을 하는 겁니다. 이거 안 돼. 이렇게 딱딱 끊어주는. 사실 비서실장을 하거나 총무비서관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별로 안 생길 거예요. 그래서 차라리 저는 총무비서관을 계속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.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특별감찰관 그러니까 임명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런 고리를 좀 끊을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각 주요 부처의 특감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각각 독립 보고를 하고 의회에다가 네. 이런 장치들을 빨리 두는 게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괜한 오해도 안 받고. 이게 저기 이석현 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네네. 사실은 제가 많이 안타까웠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지지자로서 워낙에 성남시장 때부터 악마화돼 가지고 막 날마다 수사받고 날마다 그냥 그 재판정에 서고 그러니까 주변에 인재들이 모여들 여지가 없었어요. 그렇잖아요. 아니 대통령 되기 직전까지 그냥 재판받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? 그래서 사실은 매우 적어요 그 수가. 맞아요. 그게 제가 처음 거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얘기 같은데 네. 측근이 너무 적어서 문제고 이게 변방의 장수였기 때문에 중앙 정치 경력이 적고. 아니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. MB 같은 경우, 야 2000년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말이죠. MB가 말입니다. 막 유능한 서울시장 이런 이미지로 막 여기저기 심지어 SBS 인기가요에서 오늘의 1위를 발표하는 일까지 했다니까. 심지어는 드라마의 카메오로 나오기도 하고. 이러니 얼마나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명박이라는 야당의 강력한 차기 주자에 대해서 뭐 무슨 손을 대는 일이 없었어. 탄압하거나 억압하는 일도 없었고. 그 이명박이가 클 수 있도록 그냥 길을 열어준 거야 한마디로.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. 근데 이재명은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봤던 거죠.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때조차도 이재명은 악마화돼서 고생을 했어요. 사람들이 모여들 틈을 주지 않았어. 문재인 정부가. 또 그 얘기 하네 또. 응? 제가 열불이 나는 거야. 요 얘기를 좀 제 그 덮을 만한 네. 사연으로 덮어보겠습니다. 예. 제가 처음에 경기도청을 갈 때 음. 사실 다른 어떤 주류의 지자체로 갈 수 있었습니다. 음. 그러나 제가 이재명 도지사를 선택한 것은 재밌는 곳에 가서 일하고 싶었다는 것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. 너 거기 가면 좋은 글씨다. 민주당에 정치 못한다. 나중에 좆된다. 미래가 없다. 지읒된다. 네. 참 저는 그 생각이 없어서 갔긴 했는데 모두가 말렸습니다. 지금 의원이 되신 많은 분들도 저를 보고 야 그건 아니야.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. 네. 참 상전벽해 아닙니까? 예. 근데 그렇게 좋은 글씨처럼 소위 낙인 효과가 있었으니 네. 소위 지금 있는 분들이 저퀄리티라는 얘기는 아닌데 더 많은 어떤 양적 인재 양적 그 증대가 네.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뭐 당연하게 들고요. 네. 그래서 저는 김현지 실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거를 누군가는 최종 결정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자기가 충심에 따라 이상한 사람과 괜찮은 사람을 구분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거고 근데 그걸 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이 상황. 그거는 위험해요. 정말 그러니까 위험합니다. 위험한데 지금 대안이 없는 뭐 그런 네. 답답한 상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. 이제 물리적 어려움이죠. 근데요 이게 또 그렇다고 인사혁신처장께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느냐? 삼천분이요? 저는 그분은 그럴 역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기본적으로 본인이
그 타인의 역량을 잘 검증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시는데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강진구 같은 사람을 인재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거 아닙니까? 집안 싸움은 네, 그 명절에 해주시고요. 근데 이게 안 만나요. 그렇습니다. 안 만나요. 강진구 옹호하면서 나는 그 양반 더 이상 외삼촌으로 인정하지 않아. 외가댁 안 가세요 그러면? 아이 그럼 끝났어 이제. 응? 안타깝네요. 강진구를 인정하는 한 그는 뭐 무슨 인사 전문가 웃기고 있어요 진짜. 자 그래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. 예. 지방선거 이후나 결국 이 그 핵심 팀은 2기가 또 구성이 될 겁니다. 그 상황에서 또 이 문고리 권력들은 약간의 교체도 있을 거고요.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정권 초다 보니까 좀 틀을 잡는 데서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님의 역할이 그 증대될 수밖에 없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건 듣고 있습니다. 또 이 당 분들이 굉장히 부글부글하다. 김현지 때문에. 아, 그래요. 그 얘기는 좀 돕니다. 그러니까 김남국의 역할이 있었다니까. 그치. 김남국을 너무 비난하면 안 돼. 여러분 그 저기 다 나름대로 김남국 씨가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 또 어떤 신망을 받는 사람으로 그에게도 알고 있어요. 서사가 있다. 예. 근데 지금 이 현지 누나 이 한 멘트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운 처지가 됐는데 예, 그 나름의 어떤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었던 또 해야 할 역할을 담당했다 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